유용합니다. 자, 보통 우리는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합니다. 한 가지는 이 테마군들이 혹은 이 종목들의 호재들이 과연 큰 주가를 움직이는 호재거리인가? 그거 한 가지. 또 하나는 그렇다면 내가 주가의 흐름에서 내가 어느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지 더 큰 상승을 만들 수 있을까? 수익을 만들 수 있을까?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차트 위에 거는 누구든지 이제 그 정보가 인터넷상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전에서 이제 매매를 할 때는 하루하루 다르게 이제 뉴스가 터지고 이제 좋다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지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매매를 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막 몰리죠. 거래가 몰리면서 그날부터 해가지고 하루에도 아래 위로 이제 급등락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면서 내가 자칫 위에서 잡아버리면 좋다고 해서 따라잡아서 위에서 잡아버리면 수익을 못 내거나 혹은 수익을 내도 한계가 있는 수익을 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또 우리가 멘탈이 또 있으니까 훅훅훅 떨어지면 또 결국 팔게 돼요. 그러면 손절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차트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차트 공부를 할 때 주로 어떻게 하냐면 호재 이런 것들 다 빼고 일단은 차트만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항상 그 강하게 그날 상승한 종목 중에 쭉 이렇게 나열을 해서 그 중에 몇 가지를 골라서 이쯤에서는 상승하더라는 공통적인 분모를 찾는 공부를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구형테크가 이제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상한가든 뭐든 간에 15% 오르든 20% 오르든 이날은 오늘 굉장히 이제 크게 올랐다는 거고요. 그 앞전에 이제 이런 시그널들 올라갈 만한 그런 느낌들이 있었냐라는 거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구형테크입니다. 자, 밑에서 올려내는데, 자, 첫 번째 이제 그 박스가 보이죠. 자, 고점이 계속 이렇게 형성되다가 드디어 이 고점을 거래가 딱 동반되면서 이제 돌파합니다. 자, 오늘 날짜 캔들 지우면 어느 정도 좀 큰 거래량이 보이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돌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전 전고를 돌파한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근데 돌파한다 해가지고 그게 바로 지지가 되냐? 뭐 지지하다가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은 보면 이렇게 돌파하고 난 뒤에도 이렇게 잡아주지 않고 때로는 이렇게 여기 이제 같이 이렇게 돌파했는데 자 여기를 지지하지 못하고 또 이런 박스를 만들면서 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예. 당연히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있는 그런 과정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만들어진 고점들 대략 보니까 이런 자리예요. 대략 이런 자리가 고점의 역할을 했던 자리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밑에도 이제 저점의 자리를 대략 이제 선을 그으니까 조금씩 올라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종가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선을 그어 보니까 대략 한 요렇게 되네요. 그죠? 딱 어느 정도 좀 맞아 떨어져요. 근데 뭐 안 맞아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공부하는 차원이니까요. 자, 거래가 동반되면서 특정한 가격대를 돌파하는 자리를 찾아봅니다. 근데 이 자리가 우리가 눈에 띄어요. 자, 여기만 딱 골라서 볼게요. 특정한 윗꼬리가 치면서 다시 이 윗자리 이 매물대 많이 두드렸던 이 매물대가 강한 매물대인데 여기를 돌파하려는 흐름이 나오면서 거래가 살짝 묻었어요. 윗꼬리죠. 여기 보니까 윗꼬리까지 합해서 한 7% 정도 올랐습니다. 좀 나름 노력했는데 다른 그 어떤 캔들에 비해서 크게 눈에 띄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우리가 한 이렇게 횡보하면서 5개월, 4개월 혹은 뭐 6개월 짧게는 이렇게 예를 들어 여기 밑에서 이렇게 더블 바닥을 만들어서 이렇게 팍 올려내는 이런 자리에서 거래가 좀 땅 동반된다면은 이렇게 횡보한 요 자리 더블 바닥 만든 횡보한 자리나 혹은 길게 이렇게 횡보하면서 어떤 특정한 자리를 매물을 소화하려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거래가 갱신하는 거래가 터지면은 우리가 관심을 한번 가져볼 만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거래가 굉장히 크게 터진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윗꼬리가 크게 터지면서 거래가 무지막지하게 터졌습니다. 거래 대금은 크진 않지만 이전에 횡보하면서 나온 거래보다 확실히 크게 경신하는 거래가 터트려지면서 윗꼬리가 길게 터트려지면서 이렇게 떨어졌어요. 자, 여기서 종가가 마무리되었으면 야 했을 텐데 다행히 이 종목은 그런 완전히 올려내지 못하고 이런 나는 상승하고 싶다라는 그 시그널만 만들고 이렇게 떨어졌는데
자, 여기 이제 매물을 큰 돈을 써서 많이 소화하고 난 뒤에 이렇게 쭉 떨어졌다는 거죠. 이 종목이 이슈가 아직 살아 있고, 그리고 이 종목이 그 매수가가 매수세가 계속 붙는다면 이 종목 기술적으로도 2,000원까지 2,000원까지는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 터치하러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종가상은 지금 여기서 지금 계속 놀고 있고, 고점은, 그리고 다시 눌림목을 줬는데 대략, 자, 여기 돌파하고 왔는데 여기 눌림목 여기까지 줬어요. 그리고 아래 꼬리까지는 여기까지 줬어요. 자, 그래도 노란색 21선 정도는 이렇게 지켜줬지만 11선 정도는 깨는 자리까지 이렇게 낮은 가격을 주고 이렇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우리가 노트해 볼 만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공통적으로 이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가를 한번 같이 한번 체크를 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윗꼬리 치고 다시 떨어졌다가 또 다시 또 이렇게 치고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곧 저점을 올리고 고점을 계속 치는 이런 특정한 그 캔들의 움직임들, 그리고 하루에도 막 10% 고점과 저점까지 10%에서 20% 왔다 갔다 거래가 막 터지고 또 있다가 또 터지고 이러면은, 자, 여기를 강하게 위로 올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 종목은 뭐 아래 위로 하지 않고 곧바로 그냥 치고 다시 눌렀다가 올려냅니다. 물론 상한가까지 우리가 기다리지 못할 수도 있겠죠. 상승 VI가 한 두 번 정도 걸리면서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그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어디에요? 이전 윗골을 쳤던 이 고점 2,000원까지는 터치를 하더라라는 거죠. 뭐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터치를 했다는 거고,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자, 이렇게 이전 고점들을 돌파를 했을 때, 이전 고점 돌파했을 때, 자, 여기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가 이게 추세가 깨지고 21선 이런 자리도 깨지면서 이렇게 떨어지면 다시 한번 이 밑에 다시 이렇게 좀 또 놓을 수 있는 그런, 옆으로 좀 더 횡보해야 되는 그런 자리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리는 걸 실패했을 때는 그럴 수 있는데 대부분 이럴 경우에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런 그 주가 움직임들이 막 있을 때, 거래가 터질 때는 반드시 그 이슈가 있는지 우리가 좀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야기가 좀 많이 길었습니다만 초보자님들이 많이 보시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그 매물대를 굉장히 그 강하게 올려내는 그런 긴 윗꼬리, 이거를 착한 윗꼬리라고 그러고요. 바닥권에서. 그리고 거래가 크게 동반됐을 때는 이전에 그 거래보다 월등히 큰 거래가 동반된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혹은 그 세력이라는 어떤 그 돈을 많이 가진 물량을 그 모으는 자들이, 자, 이 종목을 통해서 뭔가를 한번 시작을 해볼 수 있다는 그런 시그널로 잡아도 된다라는 거죠. 시총은 600억밖에 안 돼요. 자, 한국 BNC 오늘 뉴스가 나왔죠. 근데 뉴스가 나와서 오늘 상한가 나왔지만 실제로 보면은 한번 매수해 볼 만했네 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상한가가 나왔는데, 자, 크게 한번 상한가를 올리고 난 뒤에 길게 이제 횡보를 합니다. 물론 윗골이 많이 좋은데 이런 윗골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죠. 잘 보시면, 자, 한번 이렇게 상한가 강하게 올릴 때 그때 한번 거래 터지고 또 다시 한번 여기 한번 올릴 때 거래가 터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죽었어요. 그리고 옆으로 주가를 움직입니다. 약간 밑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고 살짝 위로 올릴 수도 있고, 거래는 주고 있죠. 네, 거래는 주고 있는데 드디어 거래가, 특정한 거래가 땅 터트려지면서 윗꼬리를 땅 치죠. 근데 자세히 보면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냐면, 자, 밑에서 치고 오르다가 또 치고 오르다가 치고 오르다가 그리고 올라가죠. 이 고점에 떨어지는 종가상 이렇게 연결하면은, 자,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여기 추세를 올려내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변동성이 시작되죠. 자, 요런 느낌입니다. 박스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근데 윗골을 여기까지 쳤어요. 이전에 이 고점, 그 다음에 만들어진 고점까지 계속 쳤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술적으로 얘가 거래가 이렇게 경신하면서 착한 윗골을 이렇게 아래에서 딱 치면서 나는 여기도 매물대를 소화할 거야. 다시 눌리더라도 다시 소화할 거야. 한 두 번 정도 나오고 이렇게 살짝 눌러지면 우리가 한번 그 여기서는 한번 공략해 볼 만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전체가 하나의 큰 박스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올리면 그 다음 박스. 왜냐하면 그 다음 박스는 어떻게 되냐면 전 고점의 자리가 여기 많이 두드렸죠. 그러면 여기도 다시 돌파하고 난 뒤에는, 네, 돌파하고 난 뒤에는 또 두드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갔어요. 그죠? 이렇게. 자, 돌파하면 여기 다시 맞고 다시 또 한번 이렇게 또 눌려지겠죠. 일반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근데 상승의 신호가 뭐예요? 첫 번째로 이런 고점을 연결한 선을 일단 올려낸다. 이 한 가지. 그리고 이 밑에서 이 보라색 박스를 보시면은 자,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세 번 치고 여기를 돌파가 나오니까 그때부터 시작하더라. 그리고 또 하나 거래가 그동안 거래가 쓰고 있다가 거래가 동반되면서 윗꼬리를 빵 치면서 고점까지 16%, 물론 고점을 치고 다시 떨어지긴 했지만 갑자기 이렇게 작은 잔잔한 캔들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다가 갑자기 그 고점을 포함해서 굉장히 큰 거래가 동반된다는 거죠. 여기서도 한번 그러고 여기서 한번 그러고 자 여기선 변동성이 심하고 결국에는 뭔가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종목 여기 올랐어요. 상한가.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가지 않았어. 상한가를 가지 않고 예를 들어서 자, 자 이렇게 상한가를 가지 않고 어, 얘가 지금 고점이죠. 역사적인 고점이죠. 자, 두드리고 다시 누르고 두드리고 자, 여기서 자, 여기만 이렇게 종가상 이렇게 딱 올려냈다. 여기서 끝났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이제 고점이었잖아요. 이 자리가. 이 자리를 계속 두드리는 고점이었는데 자, 이 자리를 살짝 올려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이 돌파한 캔들의 몸통을 살짝 음봉으로 들어오는 자리, 몸통 자리 이런 자리나 여기까지 살짝 누르면은 여기서는 하나의 또 눌림목으로 우리가 좀 볼 수도 있겠죠. 예, 여기서 한번 눌림목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돌파하고 난 뒤에 여기 돌파하고는 다시 좀 눌림목을 또 주죠. 줬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눌림목을 줄 때는 우리가 매매를 하되 자 여기 막 날아가면은 우리가 잡지 않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두 종목만 봤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로 갑자기 이렇게 한 4개월 혹은 6개월 정도 횡보하면서 거래가 갑자기 경신하면서 고점이 10% 이상 윗꼬리까지 포함한 고점이 10% 이상 이렇게 갑자기 팍 급등하고 하면 그때는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매수의 자리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건데 이것도 우리가 검색식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 수많은 종목도 우리가 다 볼 필요 없고 일단 거래가 경신하는 거 그리고 고점 대비 어제 대비 어제 종가 대비 오늘 고점이 10% 이상 오른 거 이런 것만 찾아봐도 우리가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영상입니다. 일단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두 번째 영상을 만들 때는 또 다른 예와 그리고 검색식을 만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내일자 혹은 그 다음날 이번 주 중 혹은 다음 주 초에 한번 공략해 볼 만한 좋은 종목들이 있는가 이런 기술적인 분석상 한번 접근해 볼 만한 있는가 착한 윗꼬리를 찾는 검색식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자, 두 번째 순서 만들겠습니다. 동동이 형아였습니다.